경마편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찬훈입니다. 1월 2주차 토요 경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월 10일 토요일인데요. 자, 서울의 주로는 저번 주까지 좀 다습주로였다가 이번 주부터는 좀 잘 말라서 양어주로로 지금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주중에 비 소식이 없기 때문에 일요일까지 양어주로에서 경주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다습주로에서도 상당히 주로가 빨랐습니다. 빠른 흐름이 이어졌고 양어주로이기 때문에 뭐 지난주에 그런 결과가 앞에 가는 마필들이 좀 더 선전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좀 이어질 것 같은 분위기가 되겠고, 뭐 서울에도 특별한 이슈는 없죠. 뭐 주로 상태도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고, 물론 뭐 뛰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일경주 발주기 문이 열려봐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지만 상태를 봤을 때는 저번 주의 주로가 이어질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자, 이번 주 토요일 11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조찬훈이 4경주와 11경주 중반부와 마지막 경주를 승부처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해당 경주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6등급 단거리 경주로 진행됩니다. 자, 이번 경주 인기마 필드의 접전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인기마 두 마리, 7번 콩코드 블루하고 8번 미스터 카이, 이 두 마리가 지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변함없이 두 마리가 깜빡이로 갈 수 있는 그런 경주인데, 콩코드 블루 같은 경우는 주행검사 때 보였던 발걸음이 상당히 좀 괜찮았죠. 그래서 훈련 상태도 좀 지켜봤는데 훈련도 좋아요. 인기마필이고 주행검사 때 싹스도 보였고 훈련 상태도 좋고 데뷔전을 준비하는 과정이 좋았기 때문에 당연히 팔려주는 마필이고, 미스터카이 같은 경우는 데뷔전을 치렀는데 다시 이제 주행을 받고 나오고 있지만 최범현 기수가 주행검사 할 때 모습을 보면 스타트가 빠릅니다. 괜찮아요. 스타트가 지금 7번 8번 두 마리가 앞에 갈 수 있죠. 선행 선입 전개를 할 수 있고, 여기에 팔려주는 게 안쪽에 1번 코지 기수가 기생하고 있는 서울 비행인데, 서울 비행 같은 경우는 물론 데뷔전이라서 주행검사 때 보였던 스타트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이게 좀 섣부르죠. 그래서 주행검사 때 스타트가 느렸어도 데뷔전에 선행 가는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만큼 말들은 좀 변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7번과 8번이 그래도 좀 스타트가 더 빠르지 않을까, 얘가 아무리 빨라도 세 번째로 좀 따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 주로는 앞에 가면 유리합니다. 더군다나 기본적인 발걸음도 있는 두 마리가 앞에 가기 때문에 이번 1경주는 뭐 특별하게 복병마를 볼 거 없이 인기 마필들 두 마리가 앞에서 따당으로 그냥 끝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경주라서 가볍게 말씀드리고 정리할게요. 2경주입니다. 역시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혼합 경주로 넘어왔는데, 자, 이번 경주는 안쪽에 3번 파리의 불꽃 그리고 외곽에 CC1 기수의 브리도 챔피언입니다. 이 두 마리는 데뷔전을 나서고 있는 마필인데, 브리도 챔피언 같은 경우에는 좀 포화주로에 주행검사를 했던 마필이고, 파리의 불꽃은 건조주로에서 주행검사를 했는데 파리의 불꽃이 훨씬 더 주행검사 때 보였던 기본기가 튼튼했죠. 발걸음도 좋았고, 그리고 뭐 이동화 기수가 주행검사를 직접 했는데 거의 결승선 무렵에서는 잡고 들어왔어요. 그만큼 발걸음이 좀 기본적인 사이즈가 되는 그런 마필이었고, 브리도 챔피언 같은 경우에는 뭐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게이트가 외곽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스타트를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당연히 인기 마필 두 마리를 먼저 볼 수 있겠고, 여기에 이제 또 팔려주는 말이 8번 태권부이죠. 아, 태권브이 정말 오랜만입니다. 어렸을 때 학교만 끝나면은 집에 가가지고 그 84 태권브이 보느라고 가방도 팽개쳐놓고 그런 거 막 보고 있던 그 태권브이가 이제 나왔는데, 자, 태권브이는 경주 경험이 있습니다. 데뷔전을 치르고 이제 루이스 기수로 변경이 되어서 더 많은 관심을 받고는 있어요. 그런데 파리의 불꽃이 기본적인 사이즈가 상당히 좀 좋아 보인다. 인기마 세 마리는 다 좋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꼭 봐야 될 복병마가 있어요. 현장에 가면 좀 많이 팔릴 것 같은데 지금은 뭐 아예 안 팔리는 백판이어도 현장에서는 좀 그냥 팔릴 겁니다. 왜? 마이야니까. 서울에는 마이야. 그쵸? 마이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많이 팔려요. 근데 마이야가 야, 무조건 마이야 탔으니까 봐야 되냐? 그거는 아니고, 자, 바람의 기억이라는 말이 직전에 누가 탔습니까, 여러분? 임다빈 기수가 탔습니다. 그것도 외곽 11번 게이트에서 1번 게이트로. 게이트 조건이 워낙 완전 끝에서 끝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임다빈 기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임다빈 기수는 스타트가 안 돼요. 스타트가
빠르지 않는 기수라서 항상 뒤에 있죠. 자, 근데 마이야 기수.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통틀어서 스타트가 가장 빠른 기수입니다. 그렇죠? 지금 용병 기수, 마이야가 1번 게이트 출발 조건. 11번에서 1번으로 들어왔고, 스타트가 안 되는 임다빈에서 마이야로 바뀌었다. 모든 조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마이야 기수가 바람의 기억을 빨리 끌고 나와서 중상위권에 붙여놓고 갈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가능성은 충분히 좀 있을 것 같다. 삼복승식도 여러분들이, 왜냐면, 이 파리의 불꽃이라든지 태권브이, 브리드 챔피언, 발걸음 만만치 않잖아요. 마이야로 바뀌긴 바뀌었지만 무턱대고 믿을 수 있는 사이즈는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도 여러분들이 삼복승이라는 또 승식도 있기 때문에 복승식뿐만 아니고 삼복승식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자, 그래서 이번 제 1경주에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복병마필 기수 변경된 바람의 기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6등급 1400m 중거리 경주로 넘어왔습니다. 이번 경주는 6번 상임영은 권준석 기수가 지금 마이너스 감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면 배당판의 중심을 잡아줄 그런 마필이고, 4번 파이브스타 이동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요. 파이브스타도 현장에 가면 인기 마필이죠. 이 6번, 4번 두 마리가 깜빡이를 갈 수 있는 마필인데, 직전에 상임영 같은 경우에는 인기 마필이었는데 좀 부담 중량이 무거웠나? 왜 이렇게 못 뛰었지? 라는 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동화 기수가 못 탔느냐? 아니에요. 잘 탔어요. 잘 탔는데 말이 좀 생각보다 못 뛰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감량으로 상임영웅이 많이 팔려주고 있고, 거기에 이제 파이브스타, 여기에 또 안쪽에 1번 골드 스피닝, 빅투아루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골드 스피닝 역시도 인기 마필로 팔려주고 있습니다. 그 직전에 이제 빅투아루 기수가 기승을 했더니 갑자기 기수가 바뀌었더니 확실하게 좋아졌어요. 그렇죠. 이번에는 또 게이트 조건도 직전에 2번, 이번에 1번 게이트 조건도 좋고 많이 팔려주고 있는 마필이죠. 자, 그래서 인기마 3마리는 보였던 발걸음이 있으니까 당연히 팔려주고 있는 그런 마필들인데, 자, 여기는 제가 조금씩 의심이 가는 말이 뭐냐면 이 10번 벌교 알라딘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벌교 알라딘이라는 마필이 김하영 기수가 직전에도 타고 계속 탔었어요. 근데 직전에도 외곽 게이트 11번 게이트 출발이었는데 빠르게 나오는 스타트는, 그러니까 반응 속도는 상당히 빨랐단 말이죠. 반응은 상당히 좋았는데 외곽 게이트 출발이니까 안쪽에서 먼저 나가는 마필들 때문에 자리를 잡지 못하고 뒤로 빠졌어요. 근데 발걸음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스타트 반응 속도 빨랐고 모든 조건은 좋았는데 단지 뭐였냐? 발주 번호가 좀 아쉬웠다. 근데 이번에도 또 외곽 게이트야. 조금 아쉽긴 하죠. 안쪽 게이트였으면 조금 더 좋았을 뻔 했는데 그래도 외곽 게이트. 근데 직전에 지금 김하영 기수가 계속 탔던 마필이고 기본적으로 발걸음 좀 있어서 얘가 직전 경주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안쪽에 그렇게 왁 물고 나올 수 있는, 우르륵 물고 나오면서 자리가 안 잡힐 그런 편성은 아니에요. 쭉 밀고 나가면 자리를 어느 정도 잡고 따라갈 수 있는 전개를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경주는 김하영 기수가 계속 탔던 마필이고 상태도 좋아 보인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마필이 김하영 기수가 다시 타고 있는 벌교 알라딘, 이 램프의 마술 한번 보여줄 것 같아요. 4경주입니다. 6등급 장거리 경주로 넘어왔습니다. 자, 이번 4경주 중메인 경주로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 경주 인기 마필 외곽이 11번 글로리조이에요. 자, 그리고 안쪽에 2번 파워풀 임팩트, 여기에 9번 파이터까지 이 3마리 직전 경주 보여줬던 발걸음들이 상당히 좋았죠. 자, 그러니까 이 3마리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기본기도 장거리에서 보여줬던 발걸음이 괜찮고 발걸음이 있어서는 좀 앞서 있죠. 그래서 3마리가 팔려주는 인기 마필들이고, 자, 여기에 이제 3번 와일드 매직의 김효정 기수까지도 현장에 가면은 많은 관심을 받을 거예요. 인기 마필들이 이렇게 포진을 해 있는데 제가 이번 경주를 승부처로 선정을 한 이유는 파워풀 임팩트도 그렇고 파이터나 글로리조이 다 좋아졌어요. 직전만큼 좋은 발걸음을 보이고 이미 우리가 기본기도 확인을 한 마필들이고, 하지만 자, 이번 경주는요, 제가 직전 경주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좀 주시를 하고 있었던 마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름 계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발전을 하고 있는데 컨디션이 이제 좀 안 좋았었다가 좋아지는 단계인데 딱 이럴 때 말들이 한번 정점을 딱
딱 찍고 이제 다시 한번 내려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번 경주 편성이 딱 그 편성인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서울의 주로 상태도 잘 파악을 해야 되고 포지션을 잘 잡아야 돼요. 어느 말이 이제 그림을 잘 그려야죠. 전개도를 잘 그려가지고, 물론 뭐 제가 전개를 그린다고 그래서 기수들이 그렇게 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 기수들도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항상 그 기수들이 뭐 선행을 갈 때, 아니면 따라갈 때, 선익할 때 어느 쪽으로 치고 나오는지, 어느 쪽으로 포지션을 잡고 가는지, 이제 그런 것들도 뭐 예상가니까 나름 잘 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한 번씩 딱 맞아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아, 지금 이 주로에서 얘가 이렇게 타주면 기회가 충분히 있겠다. 이제 이렇게 포지션이 돌아가면은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제 그런 그림을 그릴 때 그림을 그리면서 딱 떨어지는 것들이 한 번씩 있어요. 이번 경주가 제가 좀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경주기는 한데, 그래도 얼추 톱니바퀴가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 평상시에 제가 개석 선호하는 스타일의 기술은 아닌데, 이번 경주에서는 얘를 노려야 된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복병을 가지고 이번 경주를 한번 붙어보기로 했습니다. 인기 1위 마필이 글로리 조이예요. 글로리 조이하고 파워풀 임팩트하고 두 마리가 2번하고 11번이 깜빡인데, 2번하고 11번하고 붙여서 들어와도 무조건 30배 이상은 가는 마필, 그렇게 좀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중매인 경주, 현장에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1200m 단거리 경주인데, 자, 이번 경주는 인기 마필들이 워낙 좀 앞서 있습니다. 인기 1위 마필이 7번 라운더 토니, 김성형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참 오랜만에 김성형 기수가 인기 1위 자리를 타고 있습니다. 김성형 기수, 착해요. 착하고. 자, 뱅크라인에 이제 최범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뱅크라인 같은 경우에도 직전에 이 최범현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 잘 탔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최범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 두 마리의 발걸음이 좀 앞서 있죠. 자, 그런데 마필의 발걸음이 동급이라고 보면 여러분 어떻게 돼야 돼요? 최범현과 김성현의 싸움이다. 마필의 발걸음이 비슷해. 그럼 저는 뱅크라인을 선택을 하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팔려주는 게 안쪽에서 한번 코지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원더풀 튠업도 팔려주고 있는데, 인기 마필 3마리의 발걸음이 앞서 있습니다. 결승선에서 만약에 맞붙어가지고 갈 때 코지, 최범현, 김성현 이 3명의 기수가 나란히 맞붙어가지고 싸운다. 뭐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인데, 저는 뭐 복승률이 가장 좋은 최범현 기수가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차피 최범현 기수가 들어오나 김성현 기수가 들어오나 코지 기수가 들어오나 배당은 없습니다. 뭐 다른 마필들이 여기서 이 3마리를 이기고 들어올 가능성이 좀 적을 것 같아서, 자, 이번 서울 5경주는 인기 마필들의 접전으로 정리할게요. 6경주입니다. 5등급 1300m 경주로 진행되는데, 자, 이번에도 감량 기수입니다. 지금 권중석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로열 삭스가 감량 4kg를 받아가지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자, 여기에 이제 학산 소드죠. 이동화 기수. 이 두 마리는 뭐 직전에 다 잘 뛰었어요. 근데 학산 소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동화 기수가 기승했는데 감량이다. 그러면 당연히 승급전이겠죠.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 마필이고, 여기 이제 6번 기대하라 조재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뭐 직전 경주에 조금 뭐 생각보다 조금 저조했습니다. 근데 원래 추임력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많이 팔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재로 기수는 뭐 믿을 수 있는 기수죠. 믿을 수 있는 기수가 기승한 기대하라, 그리고 학산소드, 로열삭스의 감량 조건까지, 이 모든 마필들이 다 괜찮은, 인기 마필들의 발걸음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번 경주 조금 혹시 얘가 하는 말이 있어요. 혹시 얘가 그 혹시 얘가입니다. 논스톱 열차.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리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요쯤에 이제 경마를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뭐 마필의 능력도 중요하고 기수의 능력도 중요한데,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그냥 뭉개버릴 수 있는 게 뭐냐? 주로의 영향이다. 저는 요즘에 좀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뭐 마필의 능력이 아주 뛰어나고 기수가 능력이 정말 좋아서 말을 끌고 들어오는 뭐 이제 그런 경주들도 많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주로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주로일 때 영향력이 가는 거고, 주로가 정상이 아닌데 그 뭐 마필의 능력이나 기수의 능력이 잘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로에 따라서
완전히 뒤집어질 수가 있는 결과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앞선이 빠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지간하면, 그러니까 저번 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서울에서 정말 갑자기 제가 말리님이 생각이 안 나는데, 김태현 기수가 기승을 했던 정말 선행 가가지고 항상 라스트에 걸어오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라스트 실경주에서 라스트를 15초 사에 뛰었습니다. 라스트 200m를 15초 사. 15초 사면은 걸어온 거거든요. 200m 15초 사면은. 걸어왔죠. 자, 걸어왔는데 걔가 꾸역꾸역 버텨서 2착을 왔어요. 왜? 앞에 가니까 그냥 들어온 거예요. 15초 사면 뒤에 있는 말들이 잡지도 못해. 오면서 15초 사면 그냥 넘어갔어야 되는데, 자, 그렇게 주로의 영향이 좀 있다. 자, 그래서 뭘 말씀을 드리고 싶냐? 얘가 기본적인 스타트가 있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조한별 기수가 여기에서 냅다 그냥 선행 가버리면 얘 그냥 한 바퀴 돌을 수 있어요. 선행 가면 기본적으로 스타트가 있는 애기 때문에. 저번 주에 선행 가는 마필들이 거의 다 들어왔잖아요. 얘가 여기서 기습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다. 자, 그래서 인기 마필들 말고 돈이 되는 좀 복병 마필 중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마필, 기습 선행 가능한 논스톱 열차를 추천드리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중거리 경주로 넘어왔습니다. 이번 경주는 직전 경주에 좋은 발걸음 보였던 최범현 기수의 콩코드 코디, 부담 중량이 좀 다소 올랐습니다. 근데 직전 경주의 모습을 봤을 때 부담 중량이 오르면 조금 불편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결승선에서 중간을 타고 나오다가 말이 계속 안쪽으로 기대 들어가더라고요. 안쪽으로 말이 기댄다는 거는 힘이 붙인다는 거거든요. 힘이 이제 부족해서 어느 쪽으로인가 자기가 이제 좀 기대고 싶은 그런 말들이 그래요. 자기가 좀 힘이 딸리면 펜스 쪽으로 기대든지 말 쪽으로 기대든지 좀 기대서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직전에 좀 기댔어요. 근데 부담 중량이 더 올랐어. 자, 그러고 여기 이제 상대 마필이 10번 벨리디형입니다. 얘는 마이너스 2.5kg면은 승급전이겠죠. 자, 이렇게 되면 부담 중량을 올라간 얘냐 아니면 승급전으로 감량을 받은 벨리디형이냐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직전 경주의 콩코드 코디가 결승선에서 좀 안쪽으로 기대는 모습을 봤을 때 부담 중량이 올라간 게 좀 더 영향을 가지 않을까, 약간의 불안감은 좀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승급전이기는 하지만 벨리디형이 조금 더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안쪽에 1번 학산대세 정우주 기수가 요즘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상당히 좀 여기저기서 많이 팔려주고 있는데, 자, 정우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학산대세도 뭐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가지고 있는 마필, 인기마 3마리가 팔려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좀 가장 좋게 좀 볼 수 있는 거는 벨리디형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나머지 복병 마필들은 뭐 특별하게 지금 보이는 말이 없어서 일단은 학산대세 콩코드 코디 보고 현장에서 콩코드 코디를 뭐 아예 삭제를 할지 아니면은 가지고 가서 뭐 압축을 할지, 그거는 현장의 콩코드 코디의 좀 상태를 보고 결정하도록 할게요. 8경주입니다. 중거리 경주인데 어마어마합니다. 자, 3번 디네예요. 디네 뭐 직전 경주에 10마신 넘게 계속 이겼죠. 그러면서 아주 뭐 최고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 당연히 왕 대가리로 팔리죠. 자, 그리고 안쪽에 태양의 전사 2번 3번 안쪽에서 워낙 발걸음이 좋고, 여기 그리고 이제 퍼펙트 더 나운 마이야 기수가 기승하는데, 퍼펙트 더 나운은 지금 5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인기마 3마리가 얘는 뭐 10마신씩 대차로 계속 이기고 있지. 태양의 전사는 성장세가 아주 빠르게 보이고 있지. 퍼펙트 더 나우는 5연승 도전하고 있는 마필이지. 인기마 3마리가 워낙 발걸음이 앞서 있어요. 여기에서 뭐 다른 말들이 여기서 삐집고 들어가고 얘네 3마리를 뭐 이기고 들어온다, 그런 결과는 나올 것 같지 않아서 어차피 인기 마필 3마리의 접전. 자, 그런데 뭐 어차피 디네, 태양의 전사, 뭐 퍼펙트 더 나운 어떤 말을 놓고 가도 배당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뭐 어설프게 또 복병을 가지고 배당을 노릴 수 있는 그런 경주도 아닌 것 같아서 8경주 인기 마필들의 접전으로 가볍게 정리할게요. 9경주입니다. 장거리 경주로 넘어왔습니다. 안쪽에 2번
벌교 데스티누죠. 송재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자, 벌교 데스티누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전에도 좋은 발걸음을 보였고, 여기에 이제 3번 청산질주 우인철 기수가 다시 한번 감량으로 이번 경주를 기승을 하고 있고요. 자, 5번 스팅제트입니다. 빅투아르 기수. 스팅제트는 지금 15주의 공백을 가지고 출전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10월에 이제 경주를 준비를 하고 있다가 약간 좀 부상을 입었더라고요. 좌측 이제 인대에 약간 부상을 입어가지고 충분히 쉬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훈련 상태를 보니까 부상이 있긴 있었는데 뭐 크게 이상은 없어요. 아주 회복한 모습이고 발걸음도 좋아진 모습이기 때문에 이 세 마리의 인기 마필이 팔려주고 있고, 자, 여기에 이제 반가운 마필 한 마리가 있죠. 뭐 아치러너. 그러니까 직전에 31전이에요. 36전. 36전 만에 1승입니다. 첫 승했어요. 근데 제가 직전에 36전 만에 첫 승을 할 때 제가 아치러너를 놓고 때렸죠. 근데 이번에 어떻게 해요? 승급전이에요. 승급전. 얘는 승급전인데 플러스야. 왜 플러스예요? 직전에 감량 기수가 탔다가 정종희 기수가 기승을 하니까 승급전인데도 플러스야. 근데 얘는 직전에 36전 만에 첫 승이었어요, 여러분. 승급전 그러면은 볼 수 있는 이유가 없겠죠. 아무리 잘 타도. 여기에 이제 또 11번 화이트 칼라. 푸르칸 기수가 기승하는 화이트 칼라도 팔릴 건데, 얘는 항상 선행을 갔다가 3, 4코너에서 항상 뺏겨요. 다른 말이 넘어가. 그럼 그때 죽어. 그때 근데 저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어차피 죽을 거면 어차피 선행 가다가 뺏겨가지고 죽을 거면 선행에서 뺏으려고 오면, 야, 나 안 내줄 거야. 그리고 나 죽더라도 나 무조건 선행 가서 죽을 거야 하고 내주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왜 이렇게 잡고 내주는지. 야, 이게 뭐 기수들이 근성이 없는 건지 뭐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푸르칸 기수가 기승을 해서 선행을 못 구할 확률도 있고, 그리고 또 외곽 게이트 출발이라 약간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선행을 가서도 뺏겨가지고 죽는데, 뭐 얘를 좀 세게 보기도 어려워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번, 3번, 5번 이 세 마리의 접전으로 좀 볼 수 있는데, 자, 5번 스팅제트가 15주의 공백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태는 괜찮아요. 더군다나 헤리카심 기수에서 지금 빅투아루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헤리카심하고 빅투아루하고 변경이 되었다 그러면 저는 5번 스팅제트를 좀 더 세게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경주 뭐 인기 마필이긴 한데 5번 스팅제트를 말씀드리면서 9경주 정리할게요. 10경주입니다. 닉스구 도입 기념경주래요, 여러분. 닉스구가 이제 와서 도입 기념경주로 이번 경주를 만들었는데, 자, 이름만 뭐 거창하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일반 경주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인기 많은 블루네로죠. 장추열 기수. 게이트가 외곽이긴 하지만 워낙 기본기가 앞서 있기 때문에 블루네로가 당연히 많이 팔려주고 있고, 자, 8번 브라바조 엠파이어. 브라바조 엠파이어 같은 경우는 CC1 기수가 기승해서 당연히 뭐 지금까지 보였던 발걸음이 있으니까 이 두 마리가 팔려주는 거죠. 안쪽에 1번 드래곤 게이트. 그러니까 김영건 기수인데, 그러니까 김영건 기수가 부산에 있을 때만 해도, 그리고 또 서울에 올라가서도 한동안 정말 말을 잘 타는 기수는 맞아요. 그러니까는 뭐 김영건 기수도 벌써 1000승 가까이 지금 보고 있는 기수인데, 요즘에 이제 예전하고 다르게 어쩌다 보니 믿고 빼는 기수가 됐어요. 김은근 기수가. 저도 이제 나오면 지우는데, 이 요즘에 또 왜 그러는지 몰라도 조금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지만, 결과가 그렇다. 결과가. 어쩔 수가 없는 또 결과를 만들고 있고, 이 두 마리가 그러면 앞서 있어요. 얘는 좀 뭐 그렇다고 하니까. 자, 그러면 CC형 장추열 기수가 인기마 두 마리를 타고 있는데, 여기는 어차피 1번을 그러면 안 볼 것 같으면 뭘 봐야 되냐? 저는 2번을 보고 싶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감량을 보시면 마이너스 5kg예요. 야, 그러면 감량만 뭐 감량 5kg 해줘도 뭐 들어오냐? 감량만 받으면. 자, 뭐 감량을 5kg 아니고 50kg 해줘도 못 드는 말들이 있죠. 50kg 마이너스를 해줘도. 자, 그런데 제가 왜 이거를 보냐면, 우인철 기수가, 그러니까 우인철 기수 말 타는 걸 보면,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은 신인 기수는 맞는데 말을 참 침착하게 타요. 성격이 그런 건지 아니면 머리가 똑똑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모든 경주를 탈 때 보면은 서두르는 게 없어. 애가. 우인철 기수가 정말 침착하게 잘 참고 있다가 자기가 참아야 될 때 참고, 때리고 들어가야 될 때 때리고 들어가고, 이런 거를 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타.
우인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감량을 5km 갖고 있고 안쪽 게이트 출발이고 제가 봤을 때는 모든 조건이 삼박자가 딱 맞아 떨어져요. 만약에 우인철 기수가 아니고 무슨 다른 감량 기수들이 탔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까지 세게는 안 보는데 우인철 기수가 탔기 때문에 세광 파이터를 감량빨이 좀 많이 먹힐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 10경주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복병마필 세광 파이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3등급 단거리 경주로 넘어왔습니다. 이번 11경주 추천원이 메인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 뭐 딱 보면 보이는 말이 있죠. 원평 스킷입니다. 자, 원평 스킷이 지금 감량을 가지고 있다. 승급전이죠. 근데 이번 경주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평 스킷이라는 말은 이 마이야 기수가 계속적으로 승승장구하면서 탔단 말이에요. 근데 마이야 기수가 누가 봐도 힘들 것 같은 엑설런트 탄에 가서 앉아있고 원평 스킷을 CC1 기수가 마이야 기수의 의지였던 아니면 뭐 정호익 기수가 기수를 바꿔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이 원평 스킷을 지금 CC1 기수가 승급전으로 기수가 바뀌었다. 안쪽에 마이야 기수가 상대 마필을 타고 있다. 여기에 또 선행 가는 위고아이가 1번 잡고 있고 얘도 마이너스 2km면 승급전이죠. 자, 인기 마필들이 얘는 엑설런트 타는 직전에 마이야 기수가 타서 좀 변화를 보였다고 팔리는 인기 마필이고 위고아이하고 원평스킷은 승급전인데 앞에 가는 마필들 뭐 원평스킷은 말할 거 없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경주 자체가 냄새가 상당히 좀 납니다. 뭔가 좀 잘못될 것 같은 냄새가 많이 나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를 왜 이게 이렇게 됐을까 하고 많이 생각을 해보고 분석을 해보고 그림을 진짜 한 7가지, 8가지의 그림을 그려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딱 하나 맞아 떨어지는 그림이 있더라고요. 아, 이게 이렇게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그림이 저는 그 그림이 정말 좀 유력할 것 같아서 이번 경주를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뭐 원평 스킷이 감량받고 나오는데 뭐 승급전이라고 그러고 못 들어올 수 있겠다 그런 거는 아니고 CC용으로 일단 바뀌었다는 게 저는 좀 불안감이 있고요. 자, 그리고 안쪽에 마이야 기수가 엑설런트 탄을 타고 있고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도 불안감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 위고아이도 승급전이다. 모든 조건들이 그럴 수도 있겠다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 자, 그래서 경마는 여러분 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방송에서 댓글을 달리신 어떤 분이 야, 네가 그렇게 확신을 갖고 있으면 집 팔아가지고 경마하지 마. 왜 여기서 뭐 마번 까고 있어. 이런 말씀 하시는데 아무리 여러분들이나 저나 100% 확신을 갖고 있다고 해도 집 팔아가지고 경마한다는 건 그건 정신병자입니다. 여러분. 맞죠? 뭐 좋아요. 뭐 레저로 즐기고 막권 사는 건 좋은데 집 팔아서 막권 사라? 그거는 정신병자 맞아요. 그런 말씀은 하는 게 아니고 경마에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무리 확신이 있다고 해도 경마에 100%라는 건 없는 거예요. 100%가 어디 있어요? 100%가 경마가 100%라는 거는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확률적으로 높은 게임이 있을 수는 있지만 100%가 없다는 가능성. 자, 그러면 이걸 거꾸로 돌려보면 원평 스킷이라는 말도 100%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자,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깨지면 저번 주에 부산 보세요. 다나카 직전 경주 13마신을 근데 13마신도 200m를 잡고 왔어. 근데 그런 말이 꼴찌를 와. 어떻게 단승식 1.2배짜리가 그렇게 그게 경마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경주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경주를 제가 승부로 잡은 이유 정말 괜찮은 딱 걸리는 복병마필을 놓고 제대로 한번 붙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 경주 좀 말이 많기는 했는데 좋은 결과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1개 경주를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어떤 경주는 뭐 인기마 접전 경주가 좀 많이 보였죠. 왜냐면 주로 자체가 빠른데 인기를 끌고 있는 말이 앞선에 갈 수 있는 편성이니까 그러면 걔네들을 먼저 볼 수밖에 없죠. 뭐 후미권에서 올라온다고 그러면 못 올라올 수도 있어요. 앞에 가는 마필들이 빠르게 먼저 치고 들어가 버리면 올라오도 뭐 3, 4차 끝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인기 마필들이 앞에 서는 경주는 그거는 지금 주로에서는 어느 정도 좀 보고 들어가야 된다. 이거를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디에서 경마를 즐기시던지 간에 건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요방송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